48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의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1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자, 맞고. 2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쌍방 모두 항고할 수 없습니다. 3번 체포 또는 구속 후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또는 피해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장에게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맞고. 4번 공범 또는 공동 피의자의 순차적 청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수사 방해의 목적이 명백할 때는 법원은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건 법전의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49번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포함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2번 보증금 몰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관할이지만 소송 절차 계속 중에 보석 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 결정을 본안 관할 법원인 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 관할을 갖는다. 아무리 소송 계속 중에 1심 합의부에 의해서 보석 허가 결정이나 취소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지방법원 보증금 몰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물 관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는 것은 2번입니다. 3번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요 과태료, 돈과 관계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느 경우도 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할 때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번 지문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50번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겠는데 1번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의자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한 경우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지 않았다면 위 칼 합의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1번은 맞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자, 2번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할 때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 부분 2번은 잘 알아두십시오. 긴급 체포된 자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영장 없이 24시간 이내에 가서 압수를 할 수는 있지만 영장의 청구는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지체 없이다 해서 한없이 지체 없으면 안 되겠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3번과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사후에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4번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임의 제출물에 대해서는 영장이 필요 없죠.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임의 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51번 압수물 후 환부,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이거나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2번 가환부 받은 자가 압수물에 대한 보관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가환부 받았으니까 일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3번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된다. 이건 알아두십시오. 자, 법 조문이니까 여러분 이건 다 알고 계시겠죠. 4번의 지문은 계속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로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가 되고가 아니라 아무리 포기했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는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환부 의무에 대응하여 압수물의 환부 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틀렸죠. 압수물의 환부 청구권은 소멸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50번 압수수색에 관하여 설명 중 가장 옳은 걸 골라라겠습니다. 1번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으므로 압수물의 진검을 내지 몰수해야 할 물건으로 보일 때 언제나 압수할 수 있다. 언제나 압수할 수 있다는 게 틀렸죠. 증거 가치의 중요성이라든가 피압수물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해서 고려해서 해야지 언제나 압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2번 피고인들이 필수 무단 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이 공장, 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필수 운반 차량 7대에 대해서 한 검사의 압수 처분은 완전히 싹쓸이했죠. 수사에 필요에 생하는 압수로서 정당하다, 압수로서 정당하지 않죠. 이것은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압수한다 그래서 전부를 그렇게 압수하면 안 되겠죠. 자, 3번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부, 여기서는 잘 봐두십시오. 피의자 가부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영장범죄 사실에 의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을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하여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자, 을과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가부 녹음 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면 압수수색한 녹음 파일은 가불 사건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갑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을병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 3번은 맞고, 4번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 사기 범죄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래 그 전화 보이스피싱 있죠. 이 범죄에 의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경우 위 혐의자의 증거물 이탈 횡령죄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으니 틀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3번입니다. 53번 압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맞는 걸 골라라 하겠습니다. 1.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압수수색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2번 압수수색 장소에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서 물건을 압수하더라도 별도의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 틀렸죠. 별도의 다른 사람으로부터서 압수할 때는 별도의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3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한 경우는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이 경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답니다. 4번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이 종료 후 일단 끝나버렸으면
그 압수수색 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이고 동일한 장소이고 목적물이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54번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임의 제출물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1번은 맞고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 이 부분하고 4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한 때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구별해서 잘 숙지, 답은 4번이겠죠.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읽어봅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답은 5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5번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1.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것은 매각해가지고 대가 보관해야겠죠. 뭐 소유자는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매각하여서 대가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는 것은 1번이고 그렇다면 2번은 볼까요?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정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3번 압수한 작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는 피고 사건이 다 끝날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4번은 이제 가한부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제출인지 청구에 의하여 가한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는 것은 55번의 답은 1번입니다. 56번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삼입한다. 구속기간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입하지 않습니다. 미결 구금일수 삼입에는 삼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그렇다면 2번, 3번, 4번 한번 볼까요? 검사는 감정을 유촉하는 경우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하여 감정을 위하여 유치에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해야 된다.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청구해야 되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는 범죄 사실의 여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4번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법관이 발부하는 그 이름은 감정유치장을 요한답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1번입니다. 57번 수사상 증거보존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증거보존 정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맞죠? 피고인도 1회 공판 기일 전이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 2번 형사 이권 제기 전에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존을 청구할 수 없다. 자, 형사 이권되기 전에는 증거보존을 청구할 수 없다. 맞고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 신문은 청구할 수 없으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거보존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인으로는 신문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에 대해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4번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의자,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부인된다. 답은 3번이다. 58번 증거 보존과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랬는데 1. 증거 보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으나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번 맞고 2번 재심 청구 사건에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증거보존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심의 사건은 증거보존이나 증인신문은 1회 공판 기일 전이기 때문에 재심은 여기에 되지 않습니다. 3번 증거보존은 물론 증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있어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맞고 4번 판사가 증인신문 기일을 정할 때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겠죠.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59번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그랬는데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번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해버리면 공소권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 3번 검사의 수사 종결 처분에는 일단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그 다음에 타관 송치 등이 있다. 4번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 또는 타관 송치를 할 때는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즉시 취지를 통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적정치 않는 것은 4번입니다. 60번 공소 제기 및 공소 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칩니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3번 이거는 많이 나오죠. 판례가 공판 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검사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진술자의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면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와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이런 행위는 일단 증언 마치고 온 사람을 검사가 다시 소환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계속 나온 판례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4번 검사가 공소 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삼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수소법원에서 해야 되지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것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